안녕하세요. 주연 캘리그라피입니다.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죠. 가을 향기, 가을에 예쁘게 물들어가는 단풍, 노란 은은잎의 색도 보시면서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그동안 시청하신 영상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글쓰기 방법에서 구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전체적인 글의 느낌을 주는데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작해서 완성해 갈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서 한 가지로만 쓰는 것보다는 글에서 주는 느낌을 연상하여 써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몇 가지 구도를 정해놓고 쓰다 보면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연습해 보세요. 자, 예시로든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문장이 나태주 시인의 시거든요. 짧은 시에서도 두 문장이 되어 있어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인데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어떤 글귀에 강조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저는 꽃 피워봐 참 좋아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강조를 하고 기죽지 말고 살아봐를 작게 쓰려고 우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조된 글자와 작은 글자의 크기 비율을 정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마 전에도 구도 설명하거나 할 때 강약 설명하면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큰 글귀와 작은 글귀를 나눠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크게 쓰는 글귀에 대한 배열인데요. 그 배열을 가로 배열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래서 기본 구도에 속하죠. 꽃을 크게 쓰기도 하지만 한 줄, 두 줄, 세 줄이 되고 네 줄이 됐죠. 이렇게 줄줄이 가로줄로 배열하는 것, 중앙 배열이죠. 중앙 배열로 해서 가운데 이렇게 정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죠. 자, 제가 그냥 끝에 이렇게 색깔로도 표현을 해봤는데 우선 구도 이야기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글자 아까처럼 똑같아요. 꽃 피워봐 참 좋아를 강조했고 기죽지 말고 살아봐를 작게 쓰려고 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다른 느낌으로 써본 거죠. 두 줄이라서 두 줄로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아까는 짧은 글을 네 줄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두 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줄로 역시 마찬가지로 작고 크게 썼어요.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같은 가로줄과 세로줄의 배합이죠. 그래서 가로줄로 크게 쓰고 세로줄로 내려오는 거를 조금 더 작은 글씨로 내려와요. 보통 강조하는 글씨를 가로줄로 묵직하게 써주고 세로줄로 가볍게 써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세 가지가 나왔죠. 같은 강조하는 글자를 정해서 써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강조를 다른 글자에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기죽지 말고 살아봐 이 글자를 강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하나의 글귀를 좀 더 강조하면서 굵은 글씨로 쓰고 그 다음 나머지 글씨를 가로줄로 꽃 피워봐 참 좋아 라는 글귀를 가운데 두 개 다 가운데 배열 했지만 이쪽은 가로줄로 세 줄이 돼서 나오고
이건 가로줄로 길게 한 줄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엔 기죽지 말고 서라바를 강조를 해서 시작해서 이어지게 쓰는 거예요. 이어지게 쓰면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작게. 그래서 저는 문장을 쓰려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할 건지를 선택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거를 강조할 거를 정해놓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그리고 큰 글씨를 저는 먼저 써요. 항상. 그래서 큰 글씨를 먼저 쓰고 나서 작은 글씨가 밑에 오든 옆으로 오든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쓴 건 기죽지 말고 서라바를 쓴 다음에 조금 작은 글씨를 써야겠다. 얘는 이어서 내려온 거죠. 이렇게 써보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더 다르게 쓴다 그러면 기죽지 말고 서라바 강조한 다음에 작은 글씨로 세로로 내려주는 거예요. 자,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되지만 옆으로 길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글씨 가로와 세로가 어지럽게 정신없게 섞이지 않도록 읽어지는 걸 구별해서 읽을 수 있도록 글씨 크기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 먼저 읽고 세로줄을 읽어도 될 수 있도록 글귀가 섞이지 않도록 글씨 크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어요. 그럼 벌써 같은 글귀를 가지고 세 가지 나왔죠. 여기서도 세 가지 다른 글귀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방법은 6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이보다 더한 글귀, 더 다른 구도를 만들 수 있지만 우선 이렇게 강조하는 글자를 다르게 하면서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글귀를 나누어 보는 것, 강조할 문장을 먼저 크게 배열해 보기, 그 다음은 작은 글씨를 큰 글씨와 비교해서 어울릴 부분에 배열하기, 이런 단계로 고민한 후에 써보면서 글씨 크기라든지 배열하는 위치를 조금씩 수정해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쓰고 싶은 글귀를 골라 말씀드린 방법으로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